러시아 외딴 지역인 벨린스크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알렉산더 바이치코프.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마냥 귀엽기만 한데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만 자랐을 것 같은데 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나 있는 것들이 알코올 중독자에 학대에 이 어린 것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런 모습만을 보고 자랐기에 자연스럽게 바이치코프는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를 경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나를 때렸으니까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도 다 그렇게 보였을 거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후반 21살 대학생이 된 알렉산더 바이치코프. 당시 바이치코프에겐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남동생이 차를 타고 잘 가다가 무슨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이 갑자기 내 동생 차 앞으로 끽 달려 나와서 차를 강제로 세우더니 차에 타고 있었던 내 남동생을 무자비하게 끄집어내서 미친 듯이 때렸네. 이때 얼마나 심하게 때렸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동생이 불구가 됐습니다. 당시 바이치코프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남동생이 이제 몸이 불편해졌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간호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동생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건으로 몸이 불편해진 동생을 돌보기 위해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바이치코프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동생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던 그 새끼들 때문에 내 동생의 인생도 내 인생도 싸그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을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이치코프는 범죄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건, 사고, 범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법들까지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 어라, 이거 재밌네. 특히 연쇄살인범과 사람을 죽인 뒤 시체를 숨기는 방법이나 유기 방법 이런 게 보면 볼수록 재밌어. 바이치코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인자들에게 그들의 범죄 수법에 미친 듯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결국 나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 욕망을, 살인을 실행까지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바이치코프는 한 술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당시 60세의 예브게니 지드코프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둘이 하하호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막 마십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가기 전 바이치코프는 그 누구보다 선한 얼굴로 씩 웃으면서 아저씨, 마땅히 갈 데 없으시면 저희 집에서 자고 갈래요? 그 누구보다 착한 얼굴을 하고선 친절을 베푸는 척. 이 거짓에 넘어간 피해자 지드코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 좋아, 오늘 니네 집에서 자지 뭐. 좋다고 바이치코프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드는데 바이치코프는 지드코프가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칼로 미친듯이 찔러 죽입니다. 그리곤 아무렇지도 않게 시체 토막까지 내요. 이때까지 책으로만 보고 상상만 했던 그 짓을 와, 지금 내가 하고 있어. 아, 너무 좋아. 이거 어떡하지? 미친놈이죠. 그렇게 첫 번째 살인 이후 자신감을 얻은 바이치코프는 다음 몇 년 동안 무작위로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치코프는 피해자들을 대부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죽이거나 사람이 없는 외딴 곳으로 유인해 칼로 죽이거나 망치로 때려 죽인 뒤에 무참히 토막냈습니다. 그리곤 그 토막난 시신을 자기 집 뒤에 있는 계곡에 버렸습니다. 일부는 계곡에 버리고 일부는 자기 집 마당에 묻기도 했어요. 당시에 바이치코프의 엄마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남자친구가 실종됐네.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2010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누가 죽였겠습니까? 아들 바이치코프가 엄마의 남자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 후 몇 달이 지나 2명의 토막난 사체가 시신을 유기한 계곡에서 추가로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토막난 사체가 지금 몇 구가 발견되니까.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를 추리게 되는데 이때 바이치코프 안 잡힙니다. 오히려 엄한 사람이 잡혀 들어와요. 그 사람은 다른 지역 주민이었던 알렉산더 주플로프라는 남자. 네가 사람들을 토막내 죽이고 계곡에다가 버려놓은 거지? 네가 다 죽인 거지? 아니 그런데 이 남자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주플로프 경찰이 계속적으로 추궁하니까 네, 제가 죽였어요. 자백을 합니다. 거짓 자백. 자기가 죽인 게 아닌데 왜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해? 경찰은 이런 사건의 전말을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플로프가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네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 범인 잡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알리바이나 정황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주플로프가 죽인 게 아닌데. 피해자는 이 시간에 어디 지역에 있었고 거기에서 몇 시에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때 주플로프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게 확인됐는데 안 맞는 거예요. 경찰들 벙쪘겠죠. 이게 뭐야? 결론적으로 주플로프 이 남자는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자백 이후에 정신병원에 수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경찰이 야, 얘 자백했다. 뭐 더 알아볼 필요 없어. 그냥 얘 집어넣어. 해서 집어넣어 버렸으면 엄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옥살이하고 진범은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그냥 이렇게 막 가는 상황이 될 뻔했죠. 그러는 사이 2012년 1월 21일 바이치코프는 철물점을 강탈해 칼과 이때 당시에 약 36만원어치를 훔쳤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 바로 강도죄로 경찰에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 취조가 시작됐는데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지 뭐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경찰한테 뜬금없이 자기 살인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형사님,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우리 집 마당에 걔네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죽이기만 했을까요? 나 걔네들 썰어 먹기까지 했는데. 형사님은 죽은 시신 먹어봤어요? 눈도 이상하게 치켜뜨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찰도 촉이 있잖아요. 거짓말 같지 않아. 경찰은 이런 믿기 힘든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6개의 시신을 바이치코프의 집 마당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뭐야, 이 새끼 말이 맞네? 당시 발견된 시신들의 상태가요, 매우 참혹했습니다. 부패도 너무 심했기에 수사관들이 바이치코프의 모든 주장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에 하나같이 간이 없네. 거기다가 집안을 수색했을 때 여러 식인의 증거까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이 바이치코프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일기장 안에는요, 자신의 모든 살인 정황, 살인 전후의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분, 이 날, 이 순간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이었던 건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바이치코프는 일기장에 자기를 외로운 늑대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1건의 살인과 식인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이치코프는 왜 살인을 했으며 왜 시신까지 먹은 걸까요?
그냥 어린 시절의 불우함? 아니면 남동생의 사고로 인해 다니고 있었던 대학도 그만두게 됐고 인생이 꼬였다는 그런 절망감? 분노? 그런 거에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그 일기장 안에는요, 자기가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지, 왜 시신을 먹은 건지 정확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과 시긴을 시작한 진짜 이유, 동기는 내 전 여자친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진짜 이유예요. 이 뭔 개소리야. 바이치코프가 살인을 시작하기 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우리 헤어져. 그러면서 이 여자가 넌 겁쟁이야. 난 겁쟁이랑 더 만나기 싫어. 이때 여자친구의 이 말이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내가 겁쟁이라고? 내가? 실제 바이치코프의 일기장 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녀는 내가 늑대가 아닌 겁쟁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다.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아마도 그러면 내가 외로운 늑대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심장, 간, 근육 조직을 먹은 거예요. 이 바이치코프는 피해자들의 장기를 양배추 육수에 넣고 익혀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치코프는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를 경멸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으니까. 바이치코프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들은 바이치코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어요. 바이치코프는 일기장에 자신의 살인 행각에 대해서 용해해에 태어난 포식자의 피비린내 나는 사냥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딱 봐도 정상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먹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이치코프는 살인죄로 체포됐고 정신감정 후 혼합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재판을 받는 데는, 죗값을 치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총 9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3년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총 11명이 희생됐을 거라 추정합니다. 일기장에 적힌 내용도 그렇고 자기가 말한 것도 그렇고. 하지만 재판에서는 9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강도 혐의로 살인은 9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명의 희생자에 대해선 어떻게 입증이 안 된 거예요. 시신이 발견된 것도 없고. 종신형이니까 깜빵에서 나올 일 없고 피해자가 더 생길 일 없고 그 안에서 죽겠죠. 그래서 오늘은 2009년과 2012년 사이 러시아 외딴 마을에서 남성만 11명을 살해한, 자신을 람보라고 칭하며 희생자들을 먹었다고 시기냈다고 자랑한 21살 정신병자 살인마 알렉산더 바이치코프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